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제가 수익률을 기록한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 강의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바빠서 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많이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9월 11일 금요일 시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가 기록 종목에 대한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5분만 투자하셔서 제 영상으로라도 꼭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시작해 볼까요? 국내 증시는 긴반 변동성을 드러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중 개인의 매수세로 낙폭을 줄이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강한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396.69로 전날 대비 0.01%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재차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인은 1513억, 기관은 3110억을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453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 전환까지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매수를 하여도 장중 지수를 올리는 데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도 강한 저력을 보여주며 지수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업종 지수를 보시면 보험업종, 유통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각각 2.16%, 2.1% 상승을 하였고 의료정밀업종은 0.97%, 통신업종이 0.7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1%로 강한 하락을 보였고 그에 이어 화학업종은 0.95% 하락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차익 실현 매물에 0.86%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888.44로 전날 대비 0.47%가량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893억, 기관은 2362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의 지수를 압박을 하였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5167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또한 개인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며 지수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업종 지수를 보시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한가에 힘입어 7.52%가량 급등을 하였고 비금속 업종이 앤디포스의 상승에 힘입어 1.89%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기기 업종이 1.64%의 강세를 보였고 인터넷 업종은 1.6% 하락을 하였습니다. 유통업종이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 실현에 따라서 1.1% 하락을 하였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각각 1.01%, 0.99%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현재 2274라인을 지지선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은 시초 하락을 맞았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396.69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8월 13일 볼린저 밴드 상단인 2458에서 저항을 맞으며 하락을 하였지만 지지 후에 21선 위로 상방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린다면 2274라인까지 열어두어야 하고 상승한다면 1차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2427라인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458라인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차트와 매매 현황을 보았고 그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0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5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현대 B&G 스틸 우대주와 동부건설 우대주, 신원 우대주의 경우에는 재료가 미노출된 상태입니다.
DB 하이텍 1 우대주의 경우에는 삼성의 퀄컴 보급형 5G 수주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보락은 의약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대미 수출 금지 검토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미국 병원이 모두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하니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5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센 우대주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주관의 차세대 병원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사업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딤은 외식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확대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1위인 교촌 F&B가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신규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들어가며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뛰어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M2에는 9월 9일 인도의 제약사인 락사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개발 협력 소식에 따른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이텍팜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보락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대미 수출 금지 검토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앞서 시황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9월 셋째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는 이오플로우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향 반도체 공급 중단을 시작을 합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패널, 디스플레이도 공급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로 인한 매출 저하는 발생을 하겠지만 반독점적 지위에서 화웨이의 위협을 받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출 가운데 41%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제재로 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불똥을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6일에는 앞타머 사이언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17일에는 바이브 컴퍼니 공모주 청약 그리고 18일에는 핌스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핵심은 ECB가 던진 화두를 FOMC가 어떻게 소화하면서 유로와 달러 환율을 변화시키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환율은 주식의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시황 분석 및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한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ECB가 던진 화두를 FOMC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버텨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저라면 현금의 비중을 높일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